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저는 수능 특강 두 번째 강의를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5강으로 시작할 거고요. 수능 특강 5강은 교재 페이지로 46부터 시작합니다.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이라는 주제고요. 아주 글씨가 예쁘죠? 네. 자,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포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짚어볼게요. 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고요. 세포는 유전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세포 핵과 그다음에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세포질이라고 하고요. 이 테두리를 세포막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 세포도 그 안에서 물질 대사 과정들이 쭉 일어나요. 그러니까 단백질도 합성하고요. 핵 안에서는 DNA도 복제하고 하면서 이제 막 물질 대사들이 일어나지요. 근데 이 세포가 이렇게 많은 물질들을 포함하면서 성장하게 되면요. 무한정 그게 커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다른 세포로 분열을 하게 돼요. 물질 출입이 용이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저는 이걸 좀 쉽게 말해서 새끼친다라고 표현을 해요. 새끼친다라.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포도 자기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존재가 미약했을 거거든. 근데 물질 대사를 하면서 자기가 점점 생장하면서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이제 물질 출입을 위해서건 아니면 뭐 생식을 위해서건 어쨌든 분열을 해. 분열을 하면 이제 얘가 이렇게 세포가 쪼개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개수를 쪼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핵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복제해서 자손을 낳듯이 이제 다른 개체를 하나 더 만드는 과정처럼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런 돌고 도는 인생사를 세포 주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세포가 성장하는 시기와 분열하는 시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때 세포의 생장기를 간기, 그리고 세포의 분열 시기를 분열기라고 합니다. 그럼 분열기를 끝난 이 세포는 다시 또 더 큰 세포로 생장을 했다가 또 분열했다가 하겠죠. 그럼 또 그 생장하는 이 시기를 또 뭐라고 하겠어? 간기라고 할 테고요. 또 그 다음 시기를 분열기라고 하겠죠. 간기, 분열기가 돌고 돈다 하여서 주기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포에 돌고 도는 인생사, 그것이 세포 주기라는 거지. 자, 다음 슬라이드로 설명드릴게요. 좀 깔끔하게 여기다 다시 써보면 이렇습니다. 세포 주기라고 하는 거는요. 다시 말하면 무슨 시기와 무슨 시기가 있다고요? 네, 간기와 분열기로 나눠집니다. 결국 분열기로부터 분열기 한번 마칠 때까지 분열기로부터 그 다음 분열기까지를 이제 세포 주기라고 한다 그러는데 분열기 다음에 어차피 간기가 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분열기 간기를 묶어서 세포 주기라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간기는 다시 세 가지 시기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 시기 자체가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생장, 성장 이런 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grow. 발음 좋죠? 네, grow 라고 하는데요. 이게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라는 의미로 간기라는 의미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 grow라는 G 말고 갭이라는 의미로 G를 쓰기도 해요. 아무튼 G 시기라고 이걸 부르는데 첫 번째 성장하는 시기를 G1기라고 하고요. 두 번째 성장하는 시기를 G2기라고 해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성장을 왜 나눴냐면 이 중간에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거든. 뭐냐면 DNA가 자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복제하는 어떤 시기가 있어요. 그걸 이제 S기라고 불러요. 모양 자체도 약간 DNA 같지 않습니까? 고불고불한 것이. 네. 이때의 DNA 복제라는 사건은요,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분열기가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그림 그려드릴 때 한 세포가
생장하여 커지고 이게 둘로 나눠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둘로 나눠지면서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가려면 애초에 앞 단계에서부터 복제를 해줬었어야 이제 양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제의 시기가 정확하게 일어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복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포가 커지려고 하면 생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도 합성돼야 되고요. 그 단백질과 합성, 물질대사 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G1기입니다. 대표적인 사건만 이렇게 쓸게요. 자, G1기에서 어쨌든 생장이 많이 일어나고 DNA 복제도 일어나고 하는 S기가 지나고 나면 G2기가 오게 되는데요. 이때의 성장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앞에서는 진짜 크기 커지고 세포 소기관수 증가하고 이런 거였다면 G2기의 성장은 분열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분열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분열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추사 형성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사건이 있어요. 방추사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분열할 때 그 유전 물질들을 일정하게 양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런 사건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재에서는 이 간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DNA 복제나 단백질 합성, 세포 소기관수 증가, 그다음에 등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 유전이거든요. 제가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은 결국 유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세포가 자기 자손에게 유전 물질을 물려준다라는 개념이라면 유전 물질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도 반드시 짚어야 해요. 그랬을 때 세포 주기의 간기에서는 유전 물질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염색사로 존재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염색사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의 복합체라고 말씀드렸어요. 해간의 간기에서 이렇게 풀어져 있다가 분열기가 되면 얘네들이 이제 뭘로 나타나게? 근데 염색체로 나타나요. 염색사가 응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염색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응축이 왜 된다 그랬냐면 그 유전 물질을 정확하게 양분하기 위해서 덩어리를 만드는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 10원짜리 1000개랑 만원짜리 한 장 기억나시죠? 만원짜리 한 장이 더 오류가 적다는 거. 그래서 염색체 응축이 여기서 언급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기에는 유전물질이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던 것이 분열기로 넘어가면 염색체로 존재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 분열기는 다시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졸렬하지만 위에 그렸던 그림,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세포라는 게 생장에서 나눠진다라고 했을 때 세포의 공간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거든. 하나는 이 안에 유전 물질을 담고 있는 이 핵 부분. 안 그려진다. 여기다 할게. 세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핵 부분이 일단 나눠지고 그 다음 이제 바깥 부분인 세포질이 나눠지면서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열기의 첫 번째 단계는 핵분열, 다음 두 번째는 세포질의 분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할 테지만 핵분열은 염색체의 그 이동 양상에 따라서 또는 모양 변화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도식을 머릿속에 그리면 되겠고요. 앞에서 봤던 세포 주기 G1, S, G2 그리고 M기는요. 마치 시계와 같이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게 돼 있어요. G1, S, G2, M기가 일정한 방향으로 돈다는 사실은 46쪽의 문제를 푸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걸 알고 있는 것은. 자, 다음 이 세포 주기가
세포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를 할게요. 피부세포나 간세포 등의 이런 세포들은요, 손상되거나 또는 죽어서 손실된 세포를 좀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세포나 피부세포는 그래서 재생력이 좀 좋아요. 그렇게 손상되기 전에는 지원기에 멈춰 있다가 특정한 세포 분열 촉진 물질이 오면 G1에 멈춰 있다가 이제 S, G2를 쭉 가동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경세포나 근육세포 같은 경우는 태아가 딱 출생이 되고 나면 지원기에서 그 다음으로 진행을 안 해. 그래서 평생 동안 지원기에 멈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G0기에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지원기에 영원히 멈춰 있는 이런 상태를. 그래서 농담 삼아서 어릴 때 친구 머리 함부로 치는 거 아니라고, 신경세포 죽는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좀 마치 되게 비과학적인 얘기 같지만 이런 거 외울 때는 도움이 됐었어요, 저는. 왜냐면 신경세포는 분열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세포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이게 끝인 거야, 세포 수가. 그래서 죽으면 안 돼. 네. 네, 그렇게 농담과 연결지어 외워보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이한 것은 이제 발생 초기의 배아세포인데요. 발생 초기에 배아 같은 경우는 수정란에서부터 출발해서 배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정란의 한 세포가 배아가 되기까지 난할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 난할이 세포 분열의 종류 중에 하나야. 근데 이 난할은 수정란이 그 분열을 할 때 똑같은 크기로 또 크게 분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G1기, G2기 없이 S와 M만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럼 분열을 할 때 세포 크게 안 커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분열을 한다 치면 이제 이 노란색이 다시 빨간색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 그래서요, 생장하지 않고 S와 M기만 반복된다 하여 이런 식으로 세포 주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위에 거와 비교해보면, 지금 이 위쪽으로 가서 비교를 해보면 G1, S, G2, M 도는 게 세포 주기의 일반적인 형태였잖아요. 근데 지금 난할 같은 경우는 G1과 G2가 없이 S, M, S, M 이렇게 SM? 네, SM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거듭할수록 세포 한 개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진다. 네, 그런 거였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이 이제 그 교재로 치면 46쪽을 쭉 설명한 거고요. 옆 페이지로 가면 이제 세포 주기의 조절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세포의 주기 조절 기능이 상실되면 비정상적으로 분열을 반복하는 세포가 생기는데 그거를 암세포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정상세포와 비교하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를 배양을 해보면요. 배양하는 그 접시에 한 층으로만 분열하면 그게 정상세포예요. 근데 분열해서 여러 층으로 계속해서 분열을 하게 되면 그건 암세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암세포를 처음 발견하게 해준 그 환자의 세포는 현재까지 한 5, 60년이 지나면서도 계속 분열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인터넷 심심하면 검색해보세요. 헬라세포라고. 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특징 좀 더 살펴보면 정상세포는 세포 분할을 할 때 특정 세포로만 분할을 해요. 뭐 손바닥에 있는 피부세포면 피부세포, 간세포면 간세포 뭐 이런 식으로 특정 기능을 가진 것으로만 분할을 하는데 암세포는 기능 분할을 안 하고 계속 이상한 세포가 수만 열리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게다가 이게 림프나 혈관을 타고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전이 설명은 옆에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전이가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이런 세포 분열은 어떤 식으로 분열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체세포 분열, 그리고 하나는 감수 분열인데요.
체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세포 분열을 아까처럼 해. G1, S, G2, M, G1, S, G2, M 이런 식으로 쭉 세포 주기를 돌 때 이러한 한 세트의 세포 분열을 거쳤을 때 세포 수를 증가시키는데 초점이 있는 경우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 체세포 분열을 한번 하잖아요. 그럼 G1이랑 M기가 끝난 딸 세포랑 비교를 했을 때 핵 DNA 양과 염색체의 수가 똑같아요. 결국 똑같은 세포가 2개 되는 게 체세포 분열인 거라. 되시겠어요? 이 체세포 분열은요, 다시 2가지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핵분열이라는 과정이고요. 하나는 세포 질분열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세포가 핵이 있고 세포 질이 있잖아. 그지? 이 바깥쪽에 세포 질이 있잖아. 그러니까 핵이 먼저 분열되고 다음 바깥쪽 세포 질이 분열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침 죄송합니다. 자, 이 핵분열은요. 염색체의 모양과 움직임에 따라서 전중 후 말로 구분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간기에는 G1기 지나면서 세포 전체 커졌죠? G1에서 S 넘어가면서 DNA 복제했겠죠? G2 지나면서 이제 방추사 형성하는 단백질도 생기고 다른 소기관도 더 이제 확보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쭉 지나고 나면 이제 분열기, M기로 들어가요. 근데 이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앞에 그림 봐보세요. 핵 안에 이 유전물질들이 지금 실처럼 쭉 풀어져 있잖아요. 실처럼 쭉 풀어져 있어. 근데 얘가 M기, 분열기의 전기로 들어가면요. 뭐가 나타나요? 염색체. 여기다 시뻘건 네모를 하나 치겠습니다. 네, 염색체. 앞 단계는 그럼 뭐였게요? 그렇죠, 염색사. 염색사가 전기에 염색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염색체가 등장하고요. 지금 여기 점선들 쭉 보이시죠? 이 중심체들이 이제 양극으로 스물스물 이동하기 시작해요. 양쪽 끝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핵막도 자세히 보면 여기 점선이 쭉 찍혀 있거든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얘네를 꺼내야 되니까 이 막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중기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중기, 가운데 중자잖아. 말 그대로 가운데 모여. 염색체들이 한 줄로 쭉 서요. DNA 복제된 염색 분체를 가진 상태로. 그러면 가운데 모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렬로 쭉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찰하기가 제일 쉽다는 특징이 있고요. 핵형도 관찰이 좋고 핵형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가운데 제대로 쫙 늘어서 있으니까. 이때 중기의 세포를 꺼내갖고 핵형 분석을 합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중기에 쭉 가운데로 늘어섰어. 그러면 이제 후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후기의 포인트는 분리야. 감수 분열이든 체세포 분열이든 후기는 분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분리. 그러면 어떻게 분리가 되는고 봤더니 앞 단계에서 중기의 이 가운데 부분이 쭉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색 분체 하나씩이 양쪽으로 당겨져 갑니다. 이때 제가 뭐가 분리된다 하였죠? 염색 분체.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염색 분체가 서로 분리된다. 위에 표의 본문에서도 참고하시고요. 다시 그림으로 돌아오죠. 그럼 후기에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말기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럼 분리를 다 해놨죠. 그럼 이제 구핵을 다시 지어서 이제 자기 자리를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핵막이 다시 생기고요. 그러면서 2단계에서 거의 동시에 이제 세포 질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세포질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분리가 되면 그건 동물세포이고요.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의 적도면 중앙에 세포판이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겉에
세포 벽과 같은 단단한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바로 말려 들어가면서 분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바깥쪽에 세포 벽이라는 단단한 구조가 있어. 이게 단단하니까 안쪽으로 못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세포판이라는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세포 벽을 새롭게 형성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체세포 분열이 생체 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체세포 분열의 네, 살펴보죠. 자, 첫 번째, 발생의 의미가 있다.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수정란의 어린 개체로 되어간다. 물론 이게 난할이라서 좀 세포가 작아지면서 분열한다는 특징은 있지만 그 분열 전후에 유전 정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발생에서의 체세포 분열의 의미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생장, 이제 조직을 크게 만들면서 세포수 증가시키죠. 그다음에 손상된 부위를 새롭게 재생시키는 그런 의미 있었고요. 특이하게도 생식이라는 게 언급이 돼 있어요. 이때 생식은 뭐냐면 단세포 생물과 같이 또는 일부 다세포 생물과 같이 무성생식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유성생식을 할 때는 이제 정자, 난자와 같은 이제 생식 세포를 만들면서 감수 분열을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메바나 집신벌레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기와 유전 정보가 똑같은 자손을 만들어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 이런 무성생식 면에서는 생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기출문제 다시 보기는 진짜 말 그대로 기출문제 볼 때 풀어드릴 거고요. 다음은 감수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과 비교하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감수 분열이 뭔지 알아야 비교를 하니까 아래 설명을 보겠습니다. 세포 분열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G1기와 G원기의 모세포와 딸세포를 비교했을 때 핵 DNA 양과 염색체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절반이 되는 거야. 절반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자, 먼저 감수 분열은 두 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감수 1분열인데요. 감수 1분열 때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다음 단락에서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윗부분의 그림인데요. 이게 지금 감수 1분열의 간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감수 1분열 그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감수 1분열의 간기를 보시면 체세포 분열 간기 때와 마찬가지로 핵막도 그대로 있고요. 핵막 안에 유전물질이 쭉 풀어진 형태로 존재하네요. 아마도 이것을 염색사라고 그려놓은 듯 합니다. 근데 이것이 분열기를 지나고 분열기에 등장하게 되면 간기를 지나고 분열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전기 단계에서 염색체가 보이게 되는데요. 특이하게도 이때 염색체는 이가 염색체라 하여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체세포 분열 그림하고 비교하시면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이 상동 염색체들이 물론 존재는 하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했었거든요. 이렇게 따로따로. 근데 여기 감수 1분열 전기에서는 그냥 존재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붙어서 존재해. 이제 그걸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 색깔을 입히면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요렇게 상동 염색체가 붙어서 나타난다는 거죠.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상동 염색체가 가까이 붙어 있어서 때로는 이 끝부분이 서로 조금 바뀌기도 해요. 이제 이런 거를 교차라고 부르는데 이 교차에 관해서 생원에서는 자세히 안 해요. 여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이가 염색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다음 중기로 넘어갑니다. 그럼 중기에는 이제 이 이가 염색체 접합해 있는 상태로 가운데
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체세포 분열이었다고 쳐봐요. 그럼 체세포 분열이었으면 얘네 상동염색체가 존재는 하지만 별도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자기들이 한 줄로 이렇게 쭉 줄 서는 거거든? 한 줄로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분열을 한다 하면 이렇게 나눠지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감수 1분열 중기에서는 얘네들이 절반으로 쭉 나눠진다고 했을 때 염색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리가 바로 후기에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 이 단원 끝날 때까지 나온 얘기가 뭐냐면 감수 1분열 후기에는 뭐가 분리된다?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 참고로 여러분, 상동염색체는 부계와 모계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 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상동염색체는 부계와 모계로부터 물려받은 그 형태가 그림에 따라서 왼쪽 1번과 같이 그려지기도 하고 2번과 같이 그려지기도 해요. 1과 2의 차이는 뭐예요? 염색 분체 차이죠. 이거는 복제 전이고요. S기 전이고 이건 S기가 지난 후인 거야. 그 차이밖에 없어요. 대신에 2번과 같은 상태에서 얘네 둘이 서로 접합을 하면 이가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접합을 하면. 접합. 지읒 히읗 썼어요. 네, 접합을 하면 이가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가 염색체가 나타났다는 여기 얘기가 상동염색체의 분리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가 염색체 분리, 상동염색체 분리. 예, 여튼 이렇게 과정이 지나고 나면 말기에 비로소 다시 핵막이 생기면서 포장을 새로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감수 1분열입니다. 자, 다음은 감수 2분열인데요. 1분열이 있은 다음에 연이어서 바로 또 분열이 돼요. 그래서 DNA 복제도 바로 안 일어나고 감수 2분열이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DNA 양이 절반으로 줄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G1기 좀 보이게 써볼게. G1기, S기, G2기 지나면서 감수 1분열이 왔었지. 그러면 만약에 DNA 양이 여기서 뭐 100이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S기를 지나면서 복제돼서 200만큼이 됐겠지? 근데 감수 1분열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절반이 됐잖아요. 그러면 100만, 한 세포당 100만큼이 들어가는 거라. 근데 여기서 다시 곱하기 2에서 200으로 안 가고 바로 감수 2분열을 지나면서 여기서 한 번 더 나누기 2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 2분열이 다 끝나면 그 세포 안에는 DNA 양이 50밖에 안 들어가. 그럼 처음 초기와 비교했을 때 100에서 50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감수 분열은 DNA 양이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색체 수는 어떻게 안 변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건 그림으로 설명해야 해. 자, 전기 처음 그림 보십시오. 전기 감수 2분열 전기예요. 그럼 앞 단계에서 지금 요렇게 끝났잖아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 상태로. 그럼 이 상태는 지금 이 세포 하나에, 즉 이 핵 하나에 상동 염색체 쌍이 존재해? 안 해? 다시 쌍이 존재해요? 안 해요? 이 안에. 안 해요. 쌍이 없어요. 쌍 지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때의 핵쌍은 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쪽 그림 보실까요? 처음 출발할 때 감수분열 전기에 지금 이 노란색 끼리, 파란색 끼리 서로 쌍이 있죠? 그럼 이때는 뭐라 그래? EN이라고 핵쌍을 표현할 수가 있겠지? 끝나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핵 하나에 쌍이 없잖아. 그럼 N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EN에서 N 되는 게 감수 1분열이었어. 근데 감수 2분열은 N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중기의 가운데로 이것들이 각각 늘어섰다가 얘네가 염색 분체를 분리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딸세포 하나에 이렇게 염색체가 하나씩 물론 염색 분체가 쪼개져 있는 이 그림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역시 이 안에도 쌍 없죠. 그래서 핵쌍을 N으로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근데 염색체 수라고 하면 염색체 수는 동원체 수를 세야 되는 거거든?
동원체 수. 그럼 그림이 이해된 상태로 봐봐요. 초반에 이 파란색 동그라미 해간에 동원체 몇 개 있어요? 1개, 2개 있죠. 그럼 염색체도 2개인 거예요. 그러다가 감수 2분열이 쭉 지나잖아. 그럼 말기에 왔을 때 이 세포 안에 지금 동원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네. 그럼 한 세포당 2개가 돼 있는 거나. 그래서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감수 1분열 세트와 1분열 세트 그림과 2분열 세트 그림을 봤을 때 핵상이 변한 분열은 몇 분열이에요? 그렇죠. 감수 2분열이죠.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은 분열은 몇 분열이에요? 감수 2분열이죠. DNA 양은 줄긴 했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감수 2분열이 약간 체세포 분열과 비슷한 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염색체 수 안 변했죠? 핵상 안 변했죠? 그리고 염색 분체가 분리된 부분이 있죠. 그런 것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이 그림이 머릿속에 쫙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풀어서 설명한 게 이제 책의 본문의 글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감수 분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생체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종의 염색체 수를 유지해준다. 그래서 생식세포가 항상 절반씩을 가지기 때문에 이 생식세포들이 합쳐진 수정란은 일정한 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N에서 N이라는 생식세포를 만들었잖아. 그럼 N 더해지면 항상 2N으로 수정란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같은 종이면 항상 염색체 수가 같다. 개는 개끼리, 침팬지는 침팬지끼리, 닭은 닭끼리, 사람은 사람끼리 염색체 수가 그래서 같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의미는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자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체세포 분열 때의 생식, 아메바와 같은 그런 생식 같은 경우는 똑같은 세포가 또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양하지는 않아요. 빠르게 분열할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 감수 분열을 하면서 유전자 조합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감수 1분열 중기의 상동염색체 무작위 배열 이런 이야기도 있고 교차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 다양성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에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이제 중기에 이가염색체가 쭉 배열을 할 때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가운데 배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절반이 나눠질 때 이쪽 라인에 있는 게 아빠한테서 온 거, 이쪽 라인에 있는 게 엄마한테서 온 거일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아빠한테서 온 1번이었다고 치면 아빠한테서 온 2번이 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엄마한테서 온 2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기에 엄마한테서 온 3번이 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3번이긴 한데 아빠한테서 온 게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쪽에 만약에 부에서 온 거가 한 생식세포로 가. 그럼 이 생식세포가 만든 자손 엄마를 좀 더 많이 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아빠, 엄마 개수가 좀 동일하게 들어갔어. 그러면 얘네들이 합쳐서 만든 생식세포는 엄마, 아빠를 좀 반반씩 담는 자손을 만들 그런 여지가 높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너무 멋있게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단락 얘기가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단락은 어떤 얘기냐면 세포 분열 시에 DNA 양이 어떻게 변하는가예요. 체세포 분열은요, 간계 DNA 한 번 복제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분열도 한 번만 일어나기 때문에, 모세포는 염색체와 DNA 양이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설명 다시 드릴게요. G1기에 이만큼의 상대량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값을 잡았어요. 그럼 G1기 지나서 S기가 되면 DNA가 복제된다 그랬잖아요. 곱하기 2가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라 1.1, 1.2, 여기서는 2.1, 2.2 이런 식으로 해서 2배 값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쭉 과정을 거쳐서 G2기가 되면 4, 즉 2배의 값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분열기의 전, 중, 후, 말까지 이 복제된 상태로 쭉 있다가 말기가 되면 핵막이 다시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은 그 말기 중간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처음과 끝을 비교했을 때 체세포 분열은 모세포와 딸세포의 DNA 상대량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 되시겠죠?
자, 다음 감수 분열을 보면요. 감수 분열도 마찬가지로 간기는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G1, S, G2기는 똑같이 가. 근데 1분열, 2분열 두 번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랬을 때 1분열에서 전, 중, 후, 말 거치면서 핵 한 개당 DNA량 한 번 줄어들고 중간에 복제 없이 바로 다음 단계 2분열로 가면서 전, 중, 후, 말 하면서 한 번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비교했을 때는 DNA 상대량이 2에서 1로 줄었어. 그래서 반감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과정을 보면 2에서 4, 2, 1 이런 식으로 줄었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그림을 핵 한 개당, 핵상의 변화라고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시간이 감에 따라 핵상이 2N에서 출발해서 2N으로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 체세포 분열일 거고요. 시간이 감에 따라 핵상이 2N에서 출발했다가 N으로 가게 되었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감수 분열이겠죠. 그러면 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2N에서 N으로 줄어든 이 타이밍은 감수 1분열 중에 있을까요? 2분열 중에 있을까요? 그렇죠. 1분열 중에 있죠. 감수 1분열 끝났을 때 핵상이 2N에서 N으로 변하잖아. 그죠? 이런 부분도 연결해서 확장 이해하면 좋겠네요. 뒷페이지 넘기면 감수 분열 관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그 뒷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 나올 때 볼 수 있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 기출문제도 마찬가지로 프린트로 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